안녕하세요. 운석커피입니다. 오늘은 로스팅 강의 말고 요즘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양 커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관악구에서 동네 카페 사장으로 있는 카페 아재 그냥 잡설 토크고요. 너무 또 진지하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첫 번째 갑자기 가양 커피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유는 모르겠다. 가양 커피 논란이 됐던 게 보통 제 기억으로는 워낙 오래돼가지고 4, 5년 전 콜롬비아 농장 때문이죠. 이게 뭐 향을 입힌 거냐 아니냐, 뭐 이게 전통적인 그런 뭐 워시드나 이런 게 맞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논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다양한 농장에서 뭐 가양 많이 나오면서 계속 그게 점화되다가 좀 쑥으러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뭔가 논란이 만들어진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님께서 많이 여쭤보심.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은 손님께서 뭐 이 커피가 가양이냐 아니냐 여쭤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사장님께서는 뭐 가양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여쭤보세요. 저 예전에는 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영상 하나 찍어 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가양 커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손님께서 여쭤보실 때마다 저는 가양이면은 맞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향이 입혀진 것 같다? 잘 모르겠는데 가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가양이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효모 첨가하고 어떻게 했다는데 제가 발효한 건 아니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 이유는 진짜 모르겠어서. 물론 그렇다면 전통이란 것도 되게 웃겨요. 뭐 얼마나 됐다고 뭐 이렇게 전통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가공 방식은 잘 아냐? 아니요, 잘 모릅니다. 다만 좀 기존의 가공 방식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틀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가양 커피 뭐 용어에 따라서 누구는 뭐 인퓨즈라고 하고 누구는 뭐 컬처링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이런 커피들 그러니까 배양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커피들은 너무나 다 달라서 외우기도 힘들고 잘못되게 알려드릴 바에야 그냥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기존의 가공 방식은 틀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좀 가양 커피들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양 커피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에 가양 커피에 대한 다큐 같은 영상이 떠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그걸 봤을 때 컬처링 프로세스라고 하더라고요. 컬처링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과정 상당히 투명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분은 그다지 투명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뭔가 약간 우리가 옛날에 뭐 이게 코카콜라도 뭐 이게 좀 썰이긴 한데 마지막에 1%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 영업 비밀이고, 결국엔 그 1%, 2%가 코카콜라의 맛을 결정한다는 썰도 있지 않습니까? 음모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뭐 비밀 노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특정 어떤 뭐 오일 같은 거, 그런 거는 공개가 안 됐죠. 근데 사실 그게 공개가 안 되는 게 맞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비교 우위니까. 그것까지 다 까발려 버리면은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사업을 성장시키겠어요. 힘들게 만들어낸 건데, 그거는 뭐 불투명한 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투명한 거지 뭐 이게 뭐 100% 투명하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차가운 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언어에 굉장히 민감하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인퓨즈 저거 뭐 한국인이니까 그냥 F 발음 신경 안 쓰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인퓨즈가 아니라 한글로 쓰자. 인퓨즈가 아니라 컬처링이다. 그리고 뭐 구글에 번역기 돌리니까 컬처링이 이게 배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향이 아니라 배양이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자신들의 노력과 기술력 어필. 되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자신의 노력과 기술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언어를 선정하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용어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인식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대체 우유인가 이거 엄청 이거 가지고 지금 말 많잖아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이 밀크라는 단어를 쓰냐 안 쓰냐가 되게 이 우유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경쟁력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은 대체 우유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이 우유라는 단어를 넣는 게 굉장히 좋은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죠. 그냥 뭐 다른 뭐 대체 뭐 예를 들면 뭐 곡물 드링크 뭐 이런 거보다는 대체 우유 이게 좀 더 당연히 우유를 찾는데 좀 건강에 좀 뭐 이런 락토 프리 같은 걸 좀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기도 쉽겠고 더 많이 그쪽으로 가겠죠. 물론 이제 가양 커피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분들이 인퓨즈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컬처링이라고 되게 굉장히 좀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자기 어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여튼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 마지막에 콜롬비아 유명한 농장 어딘지 아시죠? 여기 인터뷰 여기에서 그거 뭐였지? 잠시만요. 아까 적어놨는데 제가 화학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프로필렌 글리콜 진짜 이름도 어렵다. 네, 하여튼 프로필렌 글리콜 이거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뭐 논란이 됐는데 이거는 해외에서는 식품 허가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인체에 그다지 유해하지 않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뭐 제가 좀 언어 능력이 후달릴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어떤 여러 번 돌려봤을 때도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 그리고 이제 해당 이제 인터뷰 이 분께서는 논란의 중심은 이 물질 사용 아니고 가양을 했냐 안 했냐 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양을 하고 전통적이라고 뭐 프로세싱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라는 것이 중심이다. 이것이 중심이다 라고 말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가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거는 부차적인 거고 식품이기 때문에 가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가 굉장히 전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그 이전에 이 가양 커피의 가장 큰 또 하나의 논란이 있죠. 우리가 가양 커피를 뭐 의심하는 이유는
스페셜티 커피,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가 마시는 이런 커피들은 산지 정보나 품종, 고도, 가공 방식 모두 투명하다. 그런데 최근 유행하는 그냥 가양 커피라고 할게요. 예, 가양 커피는 불투명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가공 방식이 불투명하다. 공개를 안 하는 데가 너무 많다. 근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은 기존의 커피들은 투명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 기존의 커피나 가양 커피나 국내 소비자, 뭐 1차 소비자가 로스터겠죠? 들은 어차피 생두회사의 정보를 통해 생두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커피를 받는다. 그쵸? 똑같아요. 기존의 커피나 가양 커피나 어차피 생두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커피를 받죠. 뭐 품종이라든가 고도라든가 이거를 하나 두 개씩 다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믿을 수 있는 게 없다. 생두회사는 농장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뭐 선적 전후 샘플로 확인하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의심하면은 진짜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농장에서 막말로 뭐 게이샤 뭐 100%다 해놓고 게이샤 90%에다가 단가 낮추려고 티피카 10% 보낸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뭐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커피뿐만 아니라 사회가 돌아가질 않겠죠.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뭐 저하고 엄청난 그런 것도 잘 지식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용을 담보로 자본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 두 개씩 다 의심하기 시작해서 이게 무너지면은 뭐 금융 시스템부터 무너짐. 지금 내가 뭐 은행에 있는 돈이 지금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은행에는 지급 준비율로 최소한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로 계속 굴리는 거잖아요. 신용을 담보로 계속 팽창하고 그게 리스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돌아오면은 사실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뭐 이런 산지 정보, 뭐 품종 고도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가양 커피가 어떻게 가공되는지 잘 모른다는 애초에 이거는 좀 말을 주장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려면은 기존의 커피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가공되고 정확히 어떤 품종이 어떤 비율로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 뭐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스페셜티 커피 때로와를 추구하는 거 그러려면은 정말 뭐 품종까지 다 단일 품종이어야죠. 단일 섹터에서 나와야 될 거고 그러면은 스페셜티 커피를 달 수 있는 그 커피가 거의 없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뭐 저는 제가 그냥 했던 경험으로 세계를 보다 보니까 뭐 더 넓은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이게 좀 아니다 하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도 한 수 배우겠습니다. 여튼 돌아가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의심할 순 없다.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제가 봤던 동영상에서 그 유튜브 영상에서 이 컬처링 프로세스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투명하게 나왔어요. 오히려 뭐 그냥 기존의 어떤 가공 방식을 설명하는 영상들보다 훨씬 더 뭐 이렇게 날짜부터 시작해서 발효 시간 그리고 어떤 뭐 설탕 넣고 이런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다지 투명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만의 영업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시는 사람 혹은 이렇게 로스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걸리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이게 뭐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엄청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이 깔끔하다, 뭐 특정한 걸 뭐 안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그 아주 시그니처한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정말 차갑게 보면은 뭐 그걸 그다지 투명하다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보충제를 만들 건데 98% 혹은 99%의 재료를 보여주고 되게 나 이런 식으로 보충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쪽에 내가 어떤 특별히 배합한 어떤 스타터라든가 뭐 특별히 배합한 어떤 뭐 물질을 넣는다고 하면은 그 1% 때문에 불투명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 약간 드라마틱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예. 약간 좀 어, 그래도 좀 마냥 안전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 좀 앞으로 가양 커피 사용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이 많죠. 실제로 제가 작년엔가 그 같이 로스팅하는 사장님께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장님의 지인분께서 콜롬비아에 이런 좀 인퓨징 커피, 그러니까 가양 커피를 하는 농장에 갔다 왔는데 그분들은 그 현지 분들은 가향, 인퓨즈 이런 말 되게 싫어하고 뭐 컬처링이나 퍼먼테이션, 그러니까 발효라는 용어를 약간 좀 계속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좀 싫어하는 느낌이 강했다고 해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오늘 제가 본 유튜브 영상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사실 근데 뭐 이게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망치를 들고 있으면 다 못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물론 이제 내가 어떤 발효나 이런 뭐 다른 뭐 배양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또 싫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주스로 만든 거를 넣고 이렇게 향을 입히는 거면은 인퓨징 되는 게 맞죠? 가양이 맞죠? 그러니까 한글로 치면 가양도 맞는 거고 그게 잘못됐나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걸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체 우유만 봐도 그렇죠. 오트밀크 만드는 사람들은 오트 드링크보다 오트밀크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네. 밀크라는 게 어떤 이런 소에 나오는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어떤 이쪽에 이제 뭐 분유도 타 먹고 이런 뭐 대체로 이제 마시는 이런 걸로 우리는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대체 우유가 맞다. 그리고 우유를 대체한다고 해서 뭐 대체 우유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되게 민감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둘 다 입장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냐라고 하면은 저는 가양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그냥 가양 커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어렵게 사실 뭐 배양 커피입니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내가 뭐 카페에 왔는데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는데 사장님 이거 뭐 어떤 커피예요? 이거 뭐 어떻게 가공된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 아 이거 뭐 효모 배양 커피입니다. 이러면은 뭐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좀 처음 오시거나 이제 막 커피 드시는 분들, 내추럴 워시드 쪽으로 많이 드신 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가양 커피가 좀 편하죠. 예. 그리고 뭐 가양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 이걸 뭐 발효를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쨌든 간에 뭐 유자청 넣고 뭐 수박 갈아 넣고 이러면은 그걸로 만든 거 어떻게 주스를 넣으면은 사실 그 가양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수박을 갈아 넣어서 커피에 넣으면은 수박 맛이 난다. 이게 아니다. 다른 맛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뭐 어쨌건 간에 뭔가 과일이든 뭐든 같이 주스를 넣어서 이렇게 발효시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기존에 없던 거를 더하는 거죠. 가하는 거죠. 얘가 아예 무향이 아니잖아요. 그럼 가향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가향? 가향 한번 찾아볼까요? 가향? 자, 한번 퍼플렉시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향. 가향은 제품에 인위적으로 향을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이게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생두를 제품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좀 애매하죠.
커피는 커피 담배 산업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제품인가? 한번 물어볼까요? 생두에 특정 향미를 효모를 통해 더하는 것은 가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품이 아닌. 자, 자연스러운 과정. 효모 발효는 커피 체리의 자연스러운 발효 과정을 확장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외부 물질 무첨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 외부 물질 무첨가라고 했는데 이곳에 특정 배양액 주스를 첨가한다면 외부 물질 첨가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은 가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가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보다 명확한 쪽으로 답을 내려줘. 특정 배양액이나 주스를 첨가하는 것을 외부 물질 첨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가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물질 첨가가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그러면은 뭐 제가 자세한 그런 완전 100% 과정까지는 잘 모르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외부 물질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의 효모 자체 효모 발효만으로 뭐 무산소 발효도 있겠죠. 뭐 이럴 때 효모 발효만으로 어떤 향미를 독특한 향미를 생성해내는 거는 가향이 아니겠죠. 그런데 주스를 첨가하는 거는 만약에 뭐 해외 말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언어가 다르니까요. 근데 국내에서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가향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물론 그 사람들이랑 인식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드시는 분들은 뭐 노력과 기술을 했는데 가향이라고 되는 게 되게 마음 아프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거는 언어 차이인 것 같다. 뭐 중립 기여를 받지만 하지만 여기는 저희 킹한민국이죠. 킹한민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양 커피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가양 커피로 표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운동을 해도 그러니까 이거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뭐 내추럴이 있고 로이더들이 있잖아요. 로이더 하는 사람들은 로이더들만의 시즌이 있는 거죠.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내추럴 대회에 로이더가 나와서 내추럴인 척 하면은 이제 욕먹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내추럴 대회의 목적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인간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몸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체크하려는 대회인데 그런 거를 목적을 훼손시키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가양 커피를 가향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생두부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 들어올 때 표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모호한 뉘앙스들이 우선 소비자들한테 굉장한 혼란을 주죠. 로스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 그러니까 커피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거예요. 이런 혼란들이 우리 커피 본연의 맛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있어서 지뢰를 밟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어떤 이런 돌아오면은 언어에 대한 이런 민감한 것도 굉장히 이해를 하나 국내에는 저는 뭐 일단 인퓨즈 저 해외 단어는 모르겠죠. 인퓨즈가 맞는 것 같고요. 국내에는 뭐 예를 들면은 가향 커피로 표기되는 게 맞다고 봐요. 생두에서. 물론 뭐 이걸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걸 좀 보면서 든 생각이 좀 매장에 이제 표기를 좀 해놔야겠다. 가양 커피로. 저부터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콜롬비아 그 유명한 농장 인터뷰도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뭐 화학차가 아니어서 뭐 프로필렌 글리콜 뭐 이거를 하여튼간에 뭐 가공하는데 썼대요. 이게 뭐 식약처 자료를 보니까 뭐 빵이나 뭐 화장품 이런데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 함유량이 카테고리별로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뭔가 부작용이 있겠죠. 뭔가 부작용이 없는데 뭐 함유량을 그렇게 소량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그 농장 그 가공 관련자 측은 해외에서 이미 식품으로 많이 쓰고 있다. 허가 났다. 그럼 그 해외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전 그게 되게 모호했어요. 예를 들면 콜롬비아에서 허가 난 거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다 허가 나도 괜찮은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미국도 주마다 다를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쓴 거는 좀 아니다. 근데 이게 더 못 믿겠는 거는 사실 뭔가 후에 밝혀진 거죠. 안에 뭐가 더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만 믿잖아요. 근데 믿음이 당연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믿는 거에 시작하지만 뭔가 이런 좀 믿지 못할 요소가 나오면은 신뢰가 깨지죠. 그러면은 당연히 의심이 들죠. 그래서 전 그 인터뷰를 보면서 되게 좀 센 말이긴 한데 말도 안 되는 좀 쌉소리를 되게 재밌게 하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해외 식품 허가가 많이 나와 있어. 뭐 해외에서 뭐 한 1,000억 들여가지고 리베이트 뭐 1조 때려서 뭐 리베이트해서 허가 통과시키면 그거 안전한 건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그 영상에서는 사실 뭔가 이 농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배양액이든 뭐든 이런 향을 입히는 이런 과정, 특별한 프로세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떤 커피라는 걸 어필했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식이 안 좋게 찍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그냥 뭐 예를 들면 가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전 되게 더 핵심이라고 봐요. 모든 거에. 거짓말은 그냥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뭐 기존의 방식이 어떻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거 아까 프로필렌 글리콜, 예. 이게 진짜 맹점이죠. 근데 이게 과연 다른 농장들에게 자유로울까요? 에이 설마 라는 생각을 하지만 작년 초였나요? 재작년 초인가요?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 오크라톡신 A 사건이 있었죠. 국내, 물론 국내에 제 기억은 안 들어온 걸로 알긴 아는데 다행히 부산항에서 걸려가지고 요거 이제 로스팅으로도 못 없애죠.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한데 뭐 마이크 타이슨 유명한 말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이제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 첫 번째, 가양 커피는 기본적으로 뭐 기존의 프로세싱보다 오히려 더 투명할지도, 아니면은 비등비등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불투명하다고 뭐라고 하기는 어려움. 뭐 예를 들면은 뭐 영상 나온 데 말고 다른 곳도 있지 않냐,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은 다른 전통적인 가공하는 곳은 우리가 다 알까? 그래서 뭐 이것까지 계속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걸 뭐 영상도 보고 뭐 다양한 요즘에 생각하면서 가양 커피는 기존의 프로세싱보다 뭐 오히려 뭐 비등비등하거나 더 투명한 것 같다. 예. 그리고 뭐 약간의 시그니처, 이게 불투명한 게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사업 입장에서는 비교 우위, 뭐라고 할 수 없다. 신경 쓰이면은 마시지 말자 그냥.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로스터들도 신경 쓰이면은 쓰지 말자, 이게 답이죠. 예. 근데 괜찮은 것 같다, 그럼 그냥 쓰자. 그럼 그냥 쓰고 마시자. 요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표기를 잘하자. 개발자 입장에서 언어와 소비자 입장에서 언어를 잘 생각해서 절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가양 커피면은 가양 커피를 표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저도 이거를 좀 이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양 커피에 던져야 할 본질적인 질문은 그것이 커피의 때루아에 의한 맛이냐 아니면 첨가물에 의한 맛이냐. 때루아 A, 첨가물 B, 아니면 결합된 새로운 맛이냐. A 플러스 B. C로 가보죠. 보다 더 본질적인 것, 안전한가? 국내 기준에 부합할까?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만 좋으면 장땡은 아니잖아요. 사람 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이 본질적인 것 같아요. 이걸 물어봤을 때 저는 좀 오늘 그 유튜브 영상이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저도 소상공인이니까 표기하고 잘 팔아야겠지만 앞으로 이걸 내가 쓸까라고 했을 때 좀 안 써야 되는 확신이 개인적으로는 좀 명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뭔가 큰 거 한 방 올 것 같기도 해요. 느낌이. 더해서 벌레 먹은 생두, 조개두 등, 그리고 미성숙두 등 디펙트 생두들이 가향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다. 이것도 전 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 가양 커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은 이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사실이니까요. 그죠? 이런 걸 질문을 던져야 또 좋은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개선이 되고.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가양 커피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커피 지수와 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안 좋은 맛을 가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또 저희 손님들은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맛과 향과 맛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향과 맛이 좀 이질감이 들어요. 결국에는 향은 가릴 수 있지만 맛과 질감은 가려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역시 워시드 게이샤가 짱인 듯. 하여튼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